뭐 횟수나 이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희 정신의학에서의 진단의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기능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될 때는 치료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뭐 화를 버럭 냈다. 뭐 이렇다면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예. 이제 수시로 그다음에 부적절하게 화를 내는 것이 이 사람의 개인의 행복과 자기가 발휘해야 되는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기능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대인관계, 네. 자기 그래서, 일 네. 이런 데 지장을 가져온다. 네,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 내 역할 여기서도.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력을 좀 해보라라든가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고 보고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제대로 된 진단의 과정을 통한 치료를 받으라고 권고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약간 어느 날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을 때 잠깐 울적한 거와 예.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지속이 돼서 수면에 영향을 주고 하루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면 치료를 받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우울증하고 네. 이런 네. 욱하는 뭐 분노 조절 장애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늘 사람이 처진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우울할 때 약간 싸움탁처럼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한 사람 걸려만 말았네. 오늘 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상당히 이제 우울할 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내고 이런 불편한 감정이 불쾌해졌다가 불쾌했다 짜증과 신경질을 냈다가 그 선을 딱 넘어 화가 났다 그냥 분노 폭발을 하는 거죠. 사실 본질을 봤을 때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시작은 거긴데. 네, 불안하고 이런 감정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욱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은 뭐 인구 집단의 한 50% 정도는 평생 정말 이건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내가 분노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그다음에 뭐 한 10%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10%씩이나? 네, 정도의 인구라고도 보고요. 그렇게나 네,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물론 일시적으로 좀 그러다가 나아졌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욱하는 걸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본인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의사들이 봤을 때 이거 욱하는 거 문제다. 아니면 양육 상황에서 이거 부모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감정의 오리진은 내 거라는 거죠. 이게 나한테서 출발이 되는 거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네, 누가 나를 건드리거나 누가 나를 욱하게 해도 그것이 설사 아이라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설사 유발을 했어도 이 욱하는 감정을 조절 못하고 소화 못하는 것은 나죠. 나의 원천은 나라는 거죠. 네.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노나 욱하는 감정을 소화 못 시킨 상태에서 소화 안 된 감정을 남한테 전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네. 이제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네. 아무튼 일상생활, 대인관계, 사회적 역할 이것이 나의 이 감정 조절, 분노 조절의 문제 때문에 뭔가 차질을 빚는다. 네. 이런 게 뭐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수시로 네. 나온다 그러면 네. 좀 전문적 상담까지 받고 치료도 받아야 된다. 네. 그때는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막 그런 필요하면 그렇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네. 그건 그런 내가 진짜 그 정도 중증이다 싶으신 지금 TV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은 꼭 좀 전문가들을 찾아갔으면 네. 좋겠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참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그런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고요. 네. 시작은 원천은 나다. 네. 그건 내 탓이다. 네. 내 탓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죠. 나의 것이다. 결국은 소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을 배우는 것도 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거지.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정말 징글징글해요. 내가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없어요라고 나의 이 원천에서 생겨나는 소화되지 않은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를 너무나 원인을 쉽게 아이한테 전가해버리는 거죠. 얘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 거고. 근데 사실 네. 시작은 촉발은 아이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면 어떤 타인 때문일 수도 있고. 냉정하게 보면요. 예. 감정을 다 조절하는 사람은 똑같은 애를 키울 때 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그렇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애가 그럴 때 뭐 완전히 무슨 돌을 닦은 사람처럼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한테 내가 오늘도 욱했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선생님? 안 되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이 아이한테는
100가지를 잘해준 것보다 이 한 번 가장 안전해야 될 대상인 부모가 애한테 욱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참고 네. 참고 참았지만 오늘은 네. 도저히 안 돼. 네. 이게 보통 네. 부모들이 하는 행동인데 네. 네. 그걸 하지 마라. 네. 그건 무조건 하지 마라. 네. 그럼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그걸 가능하게,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날 촉발했든 아니면 사실은 촉발한 것도 아닌데 내가 과하게 반응을 했든 이것은 나한테서 시작된 결국 원천은 나한테서 온 거다. 그리고 결국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결도 내가 해야 노력해야 한다. 되는 부분이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이걸 알았다고 해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0%싹 그렇죠.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원인은 남에게 귀결하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라. 네, 남 탓 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자책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한 발 물러서서 나를 관찰하는 능력들을 굉장히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걸 성찰이라고도 하지만 네, 한 발 물러서서 아, 내가 자주 그러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어떨 때 그럴까? 이러면서 사실은 데이터를 관찰을 통해 모아야 합니다. 이 관찰을 통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과학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정말 아 내가 왜 그러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럴 때 보면 나의 본질적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성장이라고도 보는 거죠. 예, 근데 네.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우리가요. 보면은 너무 세상이 바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애써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네. 순간에 심호흡 좀 해라. 뭐 이런 네.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왜냐하면 15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5초? 되게 분노 폭발을 할 때는요. 15초 안에 확 분노 폭발을 하기 때문에 15초만 참아도 그 분노로 폭발하는 건 약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심호흡을 좀 한 두어 번 하면 한 15초 되게 지나가겠죠. 두세 번 하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요. 응급 방식이고요. 처방이네요. 응급 그렇죠. 처방. 네. 예.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를 키우는 문제나 사람이 좀 더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언제나 개념과 자기 철학이 중요한 거지. 네, 네. 이게 제대로 잡히면 사실은 방식과 방법은 언제든지 편안하게 나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자기 기준, 내적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내적 기준과 개념, 철학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적용하려 들다 보면 네. 잘 안 맞는 경우들도 있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된다. 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찰입니다. 자기를 네, 관찰하라. 관찰하는 거. 그래서 성찰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요. 근데 정말 좋은 개념인데요. 그냥 매일매일 나를 좀 관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버거운 감정을 느낄 때는 잘 관찰을 하고 내가 늘 공통된 순간은 없나? 그다음에 근데 그럴수록 감정이 복잡할수록 그게 어렵죠. 네, 어렵죠.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게 어렵죠. 네. 감정이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타인에 대한 네. 내지는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어떤 고민, 네. 뭔가 꼬여있는 상황 네. 이것 때문에 복잡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머릿속은 네. 자꾸 상대방, 네. 어떤 일 그것만 떠오르지 네. 나를 떠올리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이게 또 훈련과 노력으로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 아주 불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의 감정을 관찰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을 직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건 너무나 나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직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것이 부모하고의 어린 시절의 관계 또는 쭉 어떻게 커왔느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를 관찰하는 과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원천은 나에게서 온다는 거를 인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뭐 탓하라는 그런 뜻은 예. 아니고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의 부모는 내가 어렸을 때 어땠나? 네네.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물론 개인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문화가 뭐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50이 좀 넘었으니까 저희들의 부모님 세대는 너무 척박하고 네. 다 뭐 굶고 힘들게 사셨고. 정말 힘들게 사셨죠.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그냥 배를 굶지 않게 하는 것만도 큰 목표였고. 밥만 제대로 먹어도. 네. 그리고 이제 등을 누일 집만 있어도 내지는 학교도 보내는 걸로 충분했거든요. 네, 가서 뭐 네. 공부를 잘해오는 뭐 이런 거는 네. 고사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존중한다든가 마음을 읽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 발달 교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 없었다.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예. 그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우리는 잘 키웠다 그러는데요. 뭐 아주 냉정하게 이제 보면 또 그렇게 또 잘 키우지 않은 면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하면 지금 뭐 네. 50대 이상 사람들,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아마 뭐 7, 80대 이상 될 테니까 그분들의 세상, 그분들의 네.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감정 발달 교육은 없었다. 네. 그러면 솔직히 저도 지금 가만히 그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 어린 시절 떠올려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럼 나는 우선 그런 면에서 미숙하다. 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내가 미숙하니까 네. 제 자식도 이미 다 성장했습니다만 네. 제가 제 자식한테 제대로 그런 교육을 또 못 시켰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늘 개인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들은 표현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이 늘 문제가 되는데요.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가 표현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자세는 그냥 수긍을 해주는 겁니다. 수긍.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가 표현하는 감정이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논리적으로 훈계를 해서 고치려고 하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잘했다가 아니라 넌 그러는 게 당연해가 아니라 알겠다라는 거죠. 네가 지금 화가 많이 난 건 내가 알겠다. 너 화났구나. 네네. 그걸 그냥 수긍해 주는 너 거죠. 짜증났구나. 네네. 네. 왜 짜증을 내? 이게 아니라 그냥 알겠어. 네가 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건 내가 알겠어.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네네네. 그 정도로 수긍을 예.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굉장히 어렵죠. 사실 우리 그 문화에서. 지금이라도 네. 나를 더 들여다보고 네. 이건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인정하고 내 나름의 어떤 개념과 철학을 가져서 나의 상태를 살피고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어떤 훈련을 계속 해야 네. 한다. 네네. 자, 그다음 이제 그걸 잘 못하는 욱하는 부모가 결국은 못 참는 아이를 만든다. 그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네.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 이제 네, 거기로 네. 갑시다. 네. 나를 수련하는 방법은 이 정도 이제 배웠고요. 아이를 교육하는 방법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게 아이가 감정 표출을 하면 네. 그냥 받아들여라. 네. 그러니까 수긍을 해주라는 거고요. 수긍. 근데 수긍해준 다음에는 아이가 대체로는 조금 진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애가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러면 더 화를 내고요. 네가 화난 거는 알겠어.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아주는 게 아니라 참아야 하는 거고요. 기다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원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 네가 화난 거는 알겠다는데 더 화를 내진 않거든요. 그럼 좀 가만히 좀 기다려주시면 애가 조금 진정이 돼요. 진정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좀 하셔야 돼요. 더 화내지 않나요? 아이가요? 더 화를 내면 좀 조용해질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더 오래 기다리라. 네네. 하긴 왜냐하면 아이 뭐 너 왜 화를 내? 이거보다는 그래도 낫겠네요. 네, 어쨌든. 그럼요. 그리고 아이는 어쨌든 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설사 잘못된 거라도 부모가 잘 봐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이구 화났어? 이게 아니라 너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해보자. 근데 네가 좀 진정할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마. 이거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인정만 하지 네. 너무 공감하지 말아라. 네. 왜냐하면 어. 부적절한 감정에 대해서 지나친 공감은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자꾸 더 그러겠네요. 더 그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젊은 엄마들은 굉장히 아이 잘 키우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갖고 있는 혼란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르칠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지침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예. 지침이라는 거는 나의 어떤 선호도, 나의 그날의 건강 상태, 나의 컨디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따르고 지켜야 되는 것들은 꼭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회적 원칙. 그렇죠.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규범과 질서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선택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를 정말 존중하고 잘 키워보고자 하는 엄마들은요. 이걸 아이한테 물어보거나 굉장히 부드럽게 아이한테 그러자라고 권유하는 것을 지침을 주는 걸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까? 그래 줄 거지?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이거는 선택권을 아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놀이 상황이나 평소에 그냥 좋은 대화를 나눌 때의 이야기지 예. 누구나 지켜야 되는 지침을 가르칠 때는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어떻게요? 이건 안 되는 거야 라든가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그만해라. 그리고 빨리 와, 내려와라. 위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위험한 거 알지? 안 그럴 거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엄마 말 잘 들어줄 거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어느 날 싫은데? 그럼 어떨 거냐니?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걸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이를 지나치게 감정을 공감하고 지나치게 아이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게 언제나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기본입니다만 아이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어떨 때는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지침을 부모가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모든 것들을 다 그랬구나 동생이 미워서 밀었구나 이렇게 하고 끝을 내버리는 거니까 사실 이제 그러한 지침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혼을 내는 거와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수긍해 주는 거와 인정해 주는 거와 공감을 지나치게 과장되게 하는 거 이게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사용되는 용어도요. 이게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 하나의 타인으로 아무리 네. 내 자식이지만 존중하고 인정한다. 네. 이게 이제 한 라인이 있고요. 그렇죠. 네. 감정적으로 공감한다. 네. 이게 또 한 라인이 있고 이건 네. 다른 거다 이거죠. 네. 근데 공감은 놀 때, 네. 그럴 때 해라. 아니 일상적일 때. 언제나 공감해 줘야 되지만 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 백화점을 갔는데 굉장히 비싼 물건을 덥석 만졌어요. 부정적 네. 행동을 했다. 그랬을 때 아이한테 너가 이거 관심은 있지만 너 만지면 안 되는 거야 하고 딱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때는 지침을 줘야 한다. 이게 궁금했어? 이게 만지고 싶었어? 그랬구나. 이게 만지고 싶었구나. 이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지나치게 아이한테 비위를 맞추는 거고 네.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에 대한 지침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를 데리고 올 때 다음엔 안 그럴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지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 하면 또 하죠.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럼 되는데. 다음에 또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면요. 화를 내세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지침은 또 화를 네. 내는 지침은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를 지침이라는 건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거는 혼내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야. 라고 심지어는 몽둥이를 들고 네. 깔끔하게 가르친다고 지침을 얘기를 주기도 하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개념의 정립들이 많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훈육한답시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이러는 일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훈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정교육의 첫걸음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지침을 가르쳐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절대 안 되는 거야 라고는 해야 되지만 이걸 막 몽둥이를 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막 화를 내면서 지침을 주는 것과 네. 그냥 지침을 주는 것이 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화를 내고